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카센터 하나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자동차 정비 일이라고 하면 기름밥 먹으면서 산다고들 하는데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말끔하게 수리하고 나면 나름대로 보람도 느껴지네요. 내 사업체 운영하면서 지내다 보니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결혼도 했고 토끼 같은 자식과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지요. 지금의 아내는 카센터 근처에 있는 네일샵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예쁜 얼굴에 반해서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 제가 네일샵에 갈 일은 없었기 때문에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괜히 네일샵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의 모습을 훔쳐보기만 했었네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나와 친하게 지내던 동네 형님이 그녀와 인사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따로 형님을 만나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더니 지숙씨, 우리 와이프랑 친한 동생이야. 같이 식사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얼굴 보면 인사 정도 하는 사이지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형님의 손을 덥석 잡고 형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그 여자 한 번만 소개시켜줘요. 내가 그 은혜는 두고두고 갚을게요 라며 무작정 떼를 썼습니다. 형님은 글쎄, 내가 개인적으로 친한 건 아니라서 좀 곤란하긴 한데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 한번 해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에도 그리던 그녀를 정식으로 소개받게 되었지요.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일 멋진 옷으로 차려입고 나서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그녀를 마주하고 앉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것 같더군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사이로 기름때가 잔뜩 묻은 손이 부끄러워서 손이 좀 지저분하죠. 직업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기름때는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죄송해요.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손만 쳐다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중구씨 손 지저분하지 않아요. 저는 남자 손이 너무 곱상해도 별로더라고요. 저는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손을 보니 중구씨는 틀림없이 남자답고 성실한 사람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역시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있었구나 생각했었지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 즐겁게 잘 지냈지요. 저는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커다란 꽃다발을 사들고 가서 그녀를 놀래켜 주기도 했고 한밤중에 보고 싶다며 갑자기 그녀의 집 앞에 찾아가기도 했었지요. 언젠가는 지금은 장인어른이 된 그녀의 아버지가 골목길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우리 부부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권태기가 오더군요. 연애하는 동안 사이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일하고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서 그런지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화가 났다가도 떨어져 있다 보면 다시 그리워지곤 했었는데 매일 얼굴 보면서 지내다 보니 다투거나 화가 나도 좀처럼 풀리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점점 짜증을 많이 내게 되더군요. 아내도 내게 무심하게 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도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알아서 챙기더니 아이를 낳고 나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세 번째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런 건 여자가 더 잘 기억하는 법인데 오히려 제가 먼저 결혼기념일을 챙겼네요. 아내는 사실 나 원래 그런 거 잘 기억 못해. 우리 아버지 생신도 까먹어서 동생이 따로 알려준 적도 있었다고 라며 변명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3주년인데 그걸 기억 못한다는 건 사랑이 식었거나 내게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였지요. 한번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니 저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도 싸우곤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부부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더군요. 집에 같이 있어도 서로 TV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네요. 어쩌다가 말을 해도 아이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하루는 둘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또 말싸움을 하고 냉전 상태가 되었지요. 내 생일을 바로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마 그때도 별거 아닌 일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다투는 일이 많았거든요. 아내는 아이 키우느라고 힘이 든다고 했고 저는 저대로 일하느라고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요. 서로 본인이 힘든 것만 이야기를 하니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나서도 쉽게 화해하지 못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오래 가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내 생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냉전 상태라지만 내 생일은 기억하겠지 싶어서 저는 아내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지요. 생일을 핑계로 아내가 사과를 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아내는 내 생일을 전혀 모르는 눈치더군요. 심지어 아침 밥상에 미역국도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다가 남긴 콩나물국을 생일날 아침에 먹게 되었지요. 아내는 퉁퉁 부은 얼굴로 잠이 덜 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의 생일 아침을 축하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저는 괜히 짜증이 나서 입맛도 없더군요. 그렇다고 내 입으로 오늘 생일이니까 챙겨달라고 말하는 것도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애처럼 군다고 할까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네요. 대신 아내에게 당신 오늘 뭐 할 거야? 라며 넌지시 물었더니 그냥 애 보면서 집에나 있어야지.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어. 라며 시큰둥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 말에 저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숨기고 집을 나와서 카센터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아무리 남자 무리들이라고 해도 한 명쯤은 사장님 생일을 챙겨줄 법도 한데 의리 없는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유치하게 오늘 내 생일이니까 축하해달라고 대놓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도 체면이 있어서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했네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고 정비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은 왜 그렇게 많은지 오전 내내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네요. 늦은 점심을 먹고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짜장면 한 그릇 겨우 먹었네요. 그래도 생일인데 쪼그리고 앉아서 짜장면 비벼 먹고 있으려니 괜히 서글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쓸쓸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깐 쉴 틈도 없이 손님이 오더군요.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인데 차에 달린 블랙박스가 이상하다며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되는데 한 번씩 영상이 깨질 때가 있어.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최 사장이 좀 봐줘. 그 말에 저는 일단 영상이 어떻게 깨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뢰가 안 된다면 메모리 카드 안에 든 영상을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가끔 사생활 문제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손님이 있어서 확인을 한 거였죠. 그러자 손님이 상관없다며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빼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깨진 부분을 찾으려고 화면을 넘겨보고 있었는데 어떤 장면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었지요. 손님이 준 블랙박스 영상 속에 제 아내가 길을 걷는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바로 오늘 날짜였고 불과 두어 시간 전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옆에는 웬 남자가 같이 서 있었는데 그 남자는 바로 제게 아내를 소개시켜준 동네 형님이었습니다. 둘이 쇼핑이라도 하고 왔는지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사이좋게 웃고 있더군요. 그 영상을 본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 그 영상을 내 휴대폰으로 옮겨 담았지요. 그리고 누가 볼까봐 얼른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너무 화가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아무리 권태기라고 하지만 아내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그 형님도 내가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날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아내를 족친 다음에 형님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네요. 오후 내내 혼자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도 다들 일이 있다며 저보다 먼저 집에 돌아갔더군요. 평소에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출퇴근도 편하게 하라고 하긴 했지만 오늘따라 그 녀석들도 얄미워 보였습니다. 성난 얼굴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지요. 아내를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필이면 내 생일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지질이 운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네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집 앞에 도착을 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불이 전부 꺼져 있고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시커먼 어둠 속에서 남녀가 몰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죽여서 웃는 듯한 소리도 들렸지요. 밀담을 나누는 것 같은 그 소리에 저는 꼭지가 돌아버렸고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켰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두 인간들이 어디 있나 하며 두리번거렸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내가 불을 켜자마자 우리 집 거실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라며 박수를 치더군요. 먼저 퇴근한다던 카센터 직원들도 와 있었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와서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서 내 앞에 들고 오더군요. 그리고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만 짓고 있었지요. 당신 뭐하고 있어? 빨리 소원 빌고 촛불 불어서 꺼야지.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촛불을 끄고 그제서야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놀랬지. 내가 당신 깜짝 생일 파티 해주려고 며칠 전부터 준비 많이 했어. 요즘 당신도 많이 힘들어 보이고 우리 사이도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이벤트 좀 해봤지. 우리 연애할 때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거 많이 해줬잖아. 그때 난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항상 당신한테 받기만 했는데 한 번쯤은 나도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 여보, 사랑해요. 아내의 말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나한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몰래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파티에 필요한 용품을 사야 되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형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라고 했습니다. 비밀을 지켜달라는 아내의 요청에 카센터 직원들도 입이 근질근질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마터면 크게 오해할 뻔했어. 내 말에 아내가 무슨 얘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걸 본 아내가 깔깔 웃으면서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하더군요. 당신 정말 날 너무 사랑하나 봐. 얼마나 애 같았으면 옆에 형님은 보이고 그 뒤에 언니는 보지도 못했지. 그 말을 듣고 영상을 다시 봤더니 영상 속의 아내는 형님과 둘이 있는 게 아니라 형수님까지 해서 셋이 나란히 서 있더군요. 저는 무한한 마음에 그러게 다시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아닌데 아까는 왜 그걸 못 봤지? 라며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으이구 오해할 게 따로 있지. 당신은 날 그렇게 못 믿어? 난 당신밖에 없는데 정말 실망이야. 라며 새침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서 두 손을 싹싹 비는 신용을 했었지요. 제 모습을 본 아내가 크게 웃으면서 내가 당신 생일이니까 봐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품에 안고 집안을 빙글빙글 돌았지요. 정말 내 생애 최고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게 해프닝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대화도 많아졌고 서로 노력하며 살자고 약속했었지요. 혹시 서운한 일이 생기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끈끈한 게 부부의 인연인데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현명한 아내를 둔 팔불출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할게요.